아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만 네. 월요일 날 네. 코스피 깔끔하게 100포인트, 네. 코스닥 깔끔하게 50포인트 이상 올라서 네. 지수가 뭐 7%, 6% 이랬다가 화수목금 오면서 지금 이제 거의 뭐 다 토해내다시피 하고 이제 결국 원위치에서 다음 주를 맞게 되네요. 네.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시장 보면서 월요일은 제도가 보강되고 첫 번째였죠. 첫 번째 날이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지수가 좀 더 달렸어요. 뭐 거래소 기준으로 한 60포인트 이 정도? 글쎄. 뭐 이 정도에서 한 130포인트 이상 갔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러면 약간 오버페이스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엔 그 정도로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도 반대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정도의 조정은 뭔가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 좀 시나리오가 다르게 흘러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2차 전지는 갭을 메우는 가격대 흐름이 나왔고 네. 나머지 쪽 종목들 실적 발표를 하는 것들 보더라도 좀 뭐 이게 실적에 강하게 반응을 하기보다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서 더 나빠질 게 없는 쪽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를 딱 구분해서 보기보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상승장은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원하는 단가에서 매수가 되고 밀리더라도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보통 많이 주거든요. 근데 하락장 같은 경우는 내가 동일하게 원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내가 괜찮게 봤으니 동일하게 뭐 상승장과 같이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근데 이게 하락장의 형태처럼 종목들이 좀 흘러가요. 네, 그렇다 보니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 왜냐하면 종목들의 흐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막 세게 안 덤비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 기자님께서는 보수적으로 세게 덤비지 않았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기세로 이번 시장, 이번 주, 한 주 시장 어떻게 맞이하셨어요? 네, 저는 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등 떠밀어요. 종목들이. 네. 뭐해 빨리 들어가 그러면서. 종목들이 이렇게 등을 떠밀었어요. 가서 아니 빨리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 너 가만히 있니? 이러면서 들어와야지. 그러면 들어가. 예, 이 작용과 반작용. 어떤 경제 이르면 종목들이 말을 거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과 대화하고 있고. 예. 어제 오늘은 또 빈대 좀 잡으셨겠네. 빈대 잡다가 네. 초가 3간 다 태울 뻔했습니다. 빈대 잡다가. 그래서 태울 뻔 하신 거예요? 아니면 태우셨어요? 아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더라고요. 네, 완전히 요즘 시장 보면서 되게 올해도 그랬지만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좀 시장이 뭔가 불편해요. 되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지 맘대로 움직이는 느낌? 민수 형이 불편하다면 다른 분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아까 뭐 하다가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저희가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이 네. 지금 2019년도 네 그때 코로나19 전에는 그때 열심히 막 이거 해가면서 버티던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의사님도 그때 계셨었죠? 네네. 네. 한 550만, 600만 요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계속 주식 열심히 뭐 터져가고 한 K증시 이런 거다 뭐 이제 다 몸으로 느끼면서 근데 그 사이에 2020년, 21년 지금 현재 주식 투자 개인 투자자 인구가 1,441만 명입니다. 그러면 2배 이상 요때 구간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거 쭉 나오고 그랬죠. 하락도 보고 또 이제 2000지 나오고 하는 요 구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는 약 한 800만 명 늘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주식하시던 분보다 더 많이 늘은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뭐 그런 종목도 있더라고요. 뭐 그냥 시장에 파닥파닥 움직이는 종목들. 예. 그걸 그냥 저희가 보면은 솔직히 이것도 좀 파도 움직인가? 갑자기 오 파닥파닥. 파도 하다 보니까 한미가 나오네요. 뭐 이런 현상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 봤었을 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까치밥에서 좀 남겨줬거든요. 까치밥이라도. 네. 없네요. 그냥 정이 없네요. 정이. 네, 정이 없네요. 네, 그런 초코파이도 못 주는 이런 상황 쪽에서 그게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왜곡된 방향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마음에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왜곡된 방향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네. 자기 계좌가 이렇게 안 불어나면은 시장이 왜곡된 거야. 아 대표님 네. 기준? 아니, 대표님 계좌 기준? 누구나, 누구든지 누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 물론 모든 그렇죠. 투자자들 예, 내가 알겠습니다. 막 달러를 사들고 있는데 환율이 떨어져. 시장이 왜곡된 거야. 달러를 팔았는데 환율이 올라가. 그 시장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시장하고 맞춰서 내가 계좌 수익이 났다. 그러면 내가 잘한 거지. 그렇군요. 터지면은 시장이 잘못한 거고 네. 내가 벌었으면 내가 잘한 거지. 약간 지금 하나의 철학 수업을 들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잔잔모 선생한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샀는데 한 20-30% 먹었어. 따블 났어. 네. 내가 잘한 거야. 근데 웅머시기한테 들어갖고 샀다가 이게 터졌어. 네. 그럼 웅이 잘못한 거지. 악플날 이런 맨날 이러면서 HSBC가 감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46불로 오늘 후려쳤어. 네. 저쪽에 남대문 옆에 HSBC 서울 네. 지점도 가고 홍콩 그 구룡반도 크게 보이는 HSBC 본사에도 가야지 또 우리가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한번 해야지. 정재웅님께서 제일 맞는 말씀이시네요 이러시는데 항상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소장님의 한마디 말벌님이 또 말씀이셨습니다. 조심하란다. 소장님 저러면 틀딱 소리 듣는데 이래. 말벌님 틀딱딱. 저희 애청자님이신데 네. 그러니까 말벌님 오래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근데 우리 자료실이 네. 그게 안 됐나 봐. 링크가 안 됐나 저희 봐. 자료실이요. 네. 아까 제작진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자료가 뭐 링크가 잘 안 올라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그래, 해서 돼서. 네네 저희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화면 되돌리게 하면 잠깐 커서 잠깐 그렇게 일시정지 해야 되겠네. 하시고 네, 보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이 자료가 안 올라갔습니까? 자료실에 아주 엄청난 자료가요?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자료가. 그러면 이 위클리 리포트를 포함한 제 채널로 오십시오. 네. 제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계시잖아요. 그쵸? 네. 어쨌든 저 인포맥스 라이브 하는 동안에도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잠깐 유튜브 여셔서 유튜브로 보시면 또 얼마든지 되돌려보게 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소중한 자료 화면과 함께 위클리 리포트 가시죠. 예. 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네. 뉴스김제 TV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시죠. 이번 주 위클리 리포트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번에 보면은 이제 3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랑 격차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돌려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나게 되면 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쳐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해서 이 폭을 좀 줄이는데 이번 공매도 금지가 역할은 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여전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격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다. 이거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아까 문 이사님이 얘기하셨죠. 네. 뭐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허들이 50억, 30억, 50억? 뭐 그 이상 네. 지금 10억에서 적어도 30억 네로 개선되는 그런 제도가 또 한번 대주주. 네 시장 위해서 열심히 화이팅. 그럼 문 이사님 이제 벌어야 될 목표가 넘어간 거네요. 이제 연간 한 10억밖에 안 벌었는데 안 되겠다. 이제 50억은 벌어야겠다. 가능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주주의 종목당 부유액 요건을 이제 현행은 10억 원이었는데 이게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네. 검토하고 있다. 검토. 네, 유력하게 그런데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요 정도 내용. 연합뉴스 TV 보는 줄 드릴게요. 알았어요 지금. 그래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네. 양봉이 여신
파이팅! 양봉 기원. 시장이 안 좋으면 항상 다시 돌아옵니다. 빨간색 옷을 입고. 역시 예. 우리 수장님도 같이 뭐 이렇게 머리에 뭘 쓰시거나 뭐 이렇게 아니, 하시는 음향의 조화를 맞춰 주셨어요. 약간. 내가 그냥 네. 양봉기원. 나는 저 벌통을 하나 갖고 올게. 양봉을 하지 뭐. 아, 썰렁하다. 빨리 갑시다. 나가시죠. 빨리 갑시다. 시급합니다. 빨리 갑시다. 네. 충격 때문에 말을 못 잇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국의 나스닥 일봉하고 코스피 일봉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그 차이입니다. 이제 미국도 약하다가 돌아오는 과정. 근데 한국은 약하는데 약한 게 너무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끌어올리는 과정은 비슷해서 봤는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도 요 자리, 뭐 유럽에서도 뭐 거의 요 정도 자리들, 그러니까 검은색 선 위쪽에 다 자리에 있고, 뭐 그 흔한 대만까지도 예, 그 흔하진 않겠지만 예, 그 위쪽에 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가파르게 하락했다가도 그 위쪽에 여기도 못 올라가요. 이게 지금 현재 증시의 체력입니다. 그리고 왼쪽 나스닥은 저 김민수의 55일선이 살짝 기울기가 이제 플랫하다가 약간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아직도 우하향이네. 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일단 나스닥을 보게 되면 직전 고점이다. 뭐 조정 나올 수 있겠죠. 네, 조정 나오는데 그냥 세다. 그러면 오늘 당장 바로 돌립니다. 이게 거래량 막대기도 사실 신경 쓰여요 지금. 이것도 나스닥은 지금 꾸준한데 네. 우리는 거래량 지금 주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오히려 막대기가 저렇게 줄어드네. 네. 이걸 또 보다 보니까 요즘에 네. 신기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현상. 네. 주변에 그 한때 비트코인 얘기 잠깐 한번 제가 네, 드린 적이 예, 있어요. 네, 네. 그 뒤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채팅하는데 후배들은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팅을 하는데. 지금 벌써 나는 계좌 30%는 옮겼다, 뭐 반은 옮겼다. 그러면서 그쪽 얘기를 하고 뭐 아까 보니까 뭐 가스? 이 가스가 무슨 코인이에요? 코인 코인 네. 이름이에요? 네, 코인 이름. 아. 코인 이름이 가스라고요? 저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가격 잡은 거 대비해서 8배나 올랐습니다. 8배요? 당일 중에. 맞죠? 당일 중에? 하루에 8배요? 하루까지는 모르겠고, 네, 근데 시세가 아니 뭐 몇 불 하다가 몇 불 가는 건데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0.0000018 정도 하던 게 그러면 공 하나 빼고 올라왔다 정도로 이해하면 네,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7원짜리가 네, 97원짜리가 네. 아까 뭐 얼마였더라? 무슨 아니, 그 정도 한 400원 얼마 때까지 보다 뭐 이렇게 갔다고 뭐 하는 이런 거. 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쪽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하시면서 후배분들이 그 코인 쪽으로 뭔가 30% 정도 자산의 네. 상당 부분을 옮겨가면서 근거로 드는 이야기가 있나요? 전혀 없고요. 아, 네. 그냥 그냥 움직이니까 돈이 몰리는 움직이니까. 곳으로 네. 간다라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네. 비트코인이 혹시 차트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한번 이렇게 쫙 올랐어요. 그 다음에 약간 조정받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미세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툭툭 위로 들어가거든요. 툭툭.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더리움까지. 이더리움 한번 또 쫙 끌어주고요. 이더리움도 ETF 한다고? 그것도 뭐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돼야 그다음 절차겠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알트코인까지 막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선수들이 또 거길 관심을 갖네요. 그럼 주식에 관심이 떨어지나요? 뭐 이런 현상. 이것도 지금 제가 느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혹시 그래 가스 코인도 손 대셨어요? 어? 저 그래도 예 정도를 걷는 예 정도로 그러신다. 아니 걷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자그마한 다리가 놓여 있지. 소장님 어떻게 해서든 그 방향으로 애칭을 되게 그 성의 있게 지금 이제 네. 제가 제 채널에 소장님 패널 한번 모실게요. 그때도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 쭉 다 하세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라라라님께서 혹시 채널 이름이 잔잔바리 TV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대표님 성함 치면 나오는 건가요? 잔잔 TV입니다. 예. 제가 그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제가. 잔잔 TV요? 네, 제가 빨리 만들어야 만드세요. 탐내고 있어요. 이거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채널명.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같은 날도 참 2부 되니까 또 이렇게 실없이 웃게 되네. 아니 실없이가 아니고 의미 있게 막 이렇게 그래도, 젖산 네. 축적된 젖산도 이렇게 좀
높고 이렇게 막 처지던 이 입꼬리도 좀 올라가고 좋네요. 젖산이 여기서 나옵니까? 아우 금요일 오후 되면 막 여기 막 피곤해지지 않아요? 저는 특히 무겁죠, 오늘은 유난히 어깨가. 또 일정이 많은 날이라 가지고 아, 그죠. 저는 코인 매매할 준비로 네. 갑시다. 네, 그래도 채팅창에서는 웃고 이렇게 일주일 마무리하는 거죠라고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시네요. 네, 금요일 2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안 그렇게 되면 나스닥은 또 이 정도까지 또 조정 나올 거를 염두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정도가 올라온 거에 우리 또 차티스트님이 알려주신 요걸 딱 하다 보니까 38.2%? 이 정도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또 고점끼리 연결한 선에도 딱 걸렸고. 네. 역시 네, 그래서 그거 일단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 자리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국은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지금 꼭 갭을 채워야 될까? 월요일 날 발생한 저 갭 그러니까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위축돼서 그렇게 된다. 위축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갭도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갭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네. 네. 그럼 여기도 내려올 때도 갭이 하나 둘 있었으니까. 아 그러네요. 갭이 갭으로 메꾸는 건 쌤 아니 아유. 그냥 동일한 효과 봐주면은 좀 지지해줘야죠. 지지해줘야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1390 여기가 그 갭 나왔던 첫 번째 갭에 중요한 여기 두 번째 갭도 같이 있다. 그러면 갭 하게 되면 그 라인 정도가 한 1390이 중요한 지지권 같은데 이것까지 이탈한다.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위로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고 해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지지받고 탁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항받을 자리가 한 2440 조금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또 저항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뭐 했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버겁다 그러면은 힘 빠지겠죠. 그런 쪽인데 또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또 이슈가 쫙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대표적인 뭐 미중 정상회담, 네 그리고 또 부채 한도 협상, 또 17일이었던가요? 17일 예. 무슨 뭐 17일. CPI도 나오지 않나? 이게 CPI. 아, 네. 또 이런 상황 쪽에서 또 꽉 찬 일정과 함께 변화를 받다 보니까 네. 체력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약간 네. 지금 당 떨어지는 위치네. 네. 네. 혹시 이사님께서는 네. 차트 보시면서 눈에 띄는 부분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 주는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후에 시장이 뭐 어떻게 될 건가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 실질적으로 또 분석하신 내용은 따로 있을 것 같아서요.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시장은 그 짚어주신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예탁금 넣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공매도 예탁금 금지를 네. 하고 나서 예탁금 넣는지 보려고 했는데 크게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네, 크게 그렇지도 않았고 지금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는 게 좀 걸리죠. 아무래도 걸리죠. 이게 제도를 하나 좀 시장에 우호적으로 들고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반응이 하루고 다시 조정이 나왔다는 건 뭐 큰 의미가 좀 없는 거죠. 큰 의미가 없고 실제 지금은 시장에서는 예전만큼의 시세 탄력도들이 안 나와요. 종목들이 보면 그만큼 실유동성은 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비트코인 쪽으로도 건너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좀 그 시세 탄력도도 떨어져 있는 면도 있지만은 아주 까다로워졌죠. 네, 까다로워진 면들이 있다 보니 좀 난이도가 높고요. 그다음 여기 연결해서 그 제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약했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 종목들 보더라도 티가 납니다. 우리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레벨 단위 올라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공매도가 높았던 종목들은 하루 시세가 나고 그리고 나서는 기술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자리나 그런 자리에서 다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강한 종목들 보면 때 안 탄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 예를 들면 코웨이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코웨이가 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아주 누구도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 해외에서 이제 태국 법인 실적이 늘 발목을 잡아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적이 돌아서면 나머지 동남아들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구조고 렌탈 사업 같은 경우가 동남아권에서 한번
그 BEP를 넘어서고 특정 실적이 나오면 확산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를 체크하고 있던 플레이어들은 이제는 땡겨 올린 거죠. 매수를 하고. 그런데 다 관심이 없고 그런 종목들이 강하더라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연속되면 이제는 좀 계속 그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찾으려고 하겠죠. 좀 때 덜 탔고 그러면서 그 기업의 구조가 바뀌는 쪽 그런 쪽을 계속 찾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뭐 미용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료 이런 쪽 계속 긍정적으로 봤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여기 또한 좀 구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가 바뀐다 하시면 올해만큼 이제 못 보여주면 네. 그 다음에 실적 예상치는 3분기 뭐 비수기였고 4분기 좋아진다 이런 시각에 덜 미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하락폭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올해 가졌던 시각을 좀 리셋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종목도 그렇고 새로운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관점보다는 정말 약간 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요렇게 보다가 또 시장 바뀌면 버리고 그대로 따라가고. 항상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잔잔한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 잔잔하게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만드실 것 같지 않아요, 네. 진짜? 잔잔바 1, 잔잔바 2. 아, 네. 원조는 잔잔바 2 바 2.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게 그런 종목들이 제가 사면 때가 타요. 아하. 때가 때안 타. 탔겠는데라고 생각해서 가면은 아,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더러워지더라고요. 더러워져.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에휴. 이사님이 말씀하신 예탁금은 실제로 어떤 추이였는지 저희 그래프 보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진행 잘하시네요. 아유, 그걸로 제가 월급 받고 일하는데요. 와. 잘해야죠. 제가 아시는 분은 여기서 욕하실 때가 됐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수랑 예탁금 신용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거의 뭐 바람 빠져가다가 이번 기회에 공매도 뭐 금지돼 그러면서 일단 늘긴 늘었습니다. 늘어서 지금 한 45조가 깨지다가 이번에 한 47조 8천억 이 정도까지 일단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뭔가 변화가 들어오겠네 그러면서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동향 보니까 그렇다고 막 물밀듯이 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여기다 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이번에 또 그거 있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청약하느라고 혹시 자금 들어온 게 있다 그러면 이거 또 환불해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또 꺾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올라온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다음 주 보는데 일단 체력으로 따지면 45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체력 약할 겁니다. 네, 다음 주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내년을 바라보구나 해봐야지 그러면 조금씩 더 보강되겠죠. 예. 그렇게 될지를 기준을 한 45조 때 보고 기준이 45. 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낮췄습니다. 네, 50조까지는 바르지도 않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고. 근데 이제 신용은 무참하게 하락했죠. 그래서 한 16조 초반대까지 가다가 지금은 16조 7천억, 그러니까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지수 때 흐름들과 비교해 올해 초에 거의 지수 때 흐름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신용은 오히려 약간 더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인데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동력이 될 수도 있죠.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걸 안고 이제 그래 시장이 좀 되게 되면 해보자라고 하는데 시장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신용을 쓸까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직 괴리가 있다. 한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눈치 보는 단계 같고요. 불 붙을 수는 있는데 불 붙을까? 뭐 그래서 보니까 신용 쪽이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먼저 고개를 들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엄한데 불 붙으면 안 되고요. 딱 지수 돌아가는 거 확인되면서 거기다 예탁금 들어서 이제 다 같이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줬을 때가 제일 강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개인 참여도가 세계 1위 맞죠? 그런 걸로 세계 알고 있습니다. 1위예요? 세계 저 1위라고. 그건 놀랐네요. 어젠가 뭐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요. 아. 네, 그만큼 돈 벌고 싶은 욕구가 강한 네, 네. 주식으로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쪽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소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달라 살려주세요. 그러시는데요? 그냥은 살려주십시오. 거의 뭐 한 푼 주셔 분위기인데. 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살고 싶은데요. 그걸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투자하는데 보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끝이고요. 끝인가요? 네, 뭐 그냥 좀 예전처럼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다들 이제 그러니까 요즘 실적 발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제가 너무 뒤통수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네네.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그 빈대 관련주. 예? 말고. 그런 그거 그냥 그거 잔잔바리 종목이고요. 잔잔바리고, 네, 그거 말고 뭐 파도부터. 파도. 네, 오늘은 또 끝나고 났더니 그나마 남은 반도체 네. 희망이. 그러니까 2차전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기까지 가게 되면 아이고 지금 저것 왜 또 때문에 한미 반도체 아직 좀 들고 계신가 보네. 예? 한미 반도체를 아직 좀 들고 계신가 보네. 그런 뭐 패널에 소유 보유 그래, 보완한 그래, 이런 뭐 거면 개인- 얘기를 하시면 안 개인 되죠. 정보인데. 예. 죽겠습니다. 예, 죽겠습니다. 이 사태를 보고도 죽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님. 강하늘님도 요즘 실적 천차만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님이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파도는 크게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 실적을 보여줬으면 안 되고 구조적으로 처음에 기업 이제 IPO 올라오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원, 내년에 매출 기준으로 한 3천억 원대 이상은 기본으로 달성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줬었어요. 내년에 한 매출이 3천억 되고. 네, 기본. 네, 그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3개월 락업이 풀리기 이전에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우주항공 쪽의 사업 같은 경우도 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단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 부분이었죠. 그런데 실제 실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다 빈 거죠. 하이닉스 양도 아직 좀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거고 그러면서 내년에 매출이 얼마 나왔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 뭐 검색하시면 다 알 수 있지만 매출 얼마, 이익 얼마 나왔어요, 그래? 매출은 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네, 한 자리 매출. 한 자리 매출. 그러면서 내년에 예상 매출을 가이던스를 1,000억으로 낮추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베스트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IPO 때 그러면 IR 그거는 사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 사기라고 하기보다는 그 주관사와 함께 상장을 시키기 위해 잘 이렇게 이 기업이 가능한 베스트 케이스를 내놓은 거죠. 네, 내놓았는데 실제는 잘 못 나온 겁니다. 잘 못 나온 유독 인포맥스 라이브 유독 금요일만 되면 이런 소리로 우울하게 자꾸 만든다 싶으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시장에 발 들이셨으면은 네. 우리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짚고 가자고요.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죠. 맨날 그놈의 치킨 타령, 한우 타령 하게 해갖고 그 푼돈 갖고 종이 장사하는 걔들은 또 배불렸는지 몰라도 네, 한 자릿수 1억 9억 3억. 3억 9천입니다. 3억 9천입니다. 네. 무려 3억 9천 네. 매출이 예, 집 앞에 편의점보다 분기에 예, 연간에 분기에 분기죠. 다 합쳐서. 분기입니다. 예. 그래갖고 이익은 얼마? 이익은 어디 저 국도면에 저 비빔국수 잘하는 집이 낫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매체들이 파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뤘다는 거죠. 많은 매체들이 네, 많은 매체들이 이게 뭐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SSD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지금의 시가총액 1조는 터무니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매체가 생긴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기준 안에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여기에서 왜 비싼지 또는 이 정도 실적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점까지 함께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어쨌거나 저 우리 민수 형은 한번 잡아보셨을 거 아니야 이 종목. 손맛이 어땠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파도를? 그래요? 네.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시구나. 예?
그래요. 잔잔바리도 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아, 잔잔바리도. 예. 네. 막 예. 근데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뭐 무슨 매체에서 뭐 얘기도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잘못 봤다. 네, 시인하고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생각한 것과 뷰가 바뀔 수밖에 없다. 네. 팔아라. 네. 아니면 그렇게 솔직하게 뷰가 바뀌었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나오면은 얘기하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막 떠들 때는 언제고 또 변화가 되면 변화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될. 잘못되고 잘못 봤으면 근데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다. 시인하고 또 가는 네. 정의구현 사회. 예? 음. 네. 그랬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뭐 오늘 뭐 장 끝나고 뭐 실적 나온 게 있나요?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어떻게 나왔죠? 예상 영업이익이 100억이었는데 29억이 나왔습니다. 네. 쇼크입니다. 실적 쇼크고요. 매출은 어느 정도 부합인데 영업이익이 깨진 게 아무래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얘기를 할 텐데 추측입니다. 이 부분은 추측 뭐 이연이 됐다거나 아니면 비용 반영이 뭐 대규모로 됐다거나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외로 하한가를 갔습니다. 우선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은 나머지 이제 HBM과 관련된 종목들 뭐 TFE 제가 선호하던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도 시간외로 한 3% 정도는 밀렸어요. 여기에서 고민은 팩트만 우선 볼게요. 자, 비용단 반영, 뭐 기타 없이 80%가 실적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연간 기준의 가이던스를 조정하냐 마냐에 따라서 네. 주가의 반응이 갈릴 텐데 한미반도체는 우선은 조금 비쌉니다. 네, 비싸요. 지금 시총이 대충 얼마예요? 6조 8천억, 예. 9천억. 네. 6조. 네. 이제 오늘 7조 들어가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근데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얘기 나오면 다들 알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아까 파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오늘 외국인들 한 50만 되게 많이 샀죠 오늘. 네네. 네. 되게 매수 외국인이 예 금액으로 58억이었나? 그렇게 금액으로, 봤었는데. 네, 예. 36억 정도. 36억이요? 네네. 예. 그 정도 매수하면서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냥 일단은 그것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샀어요. 또 오늘 같은 날이 360억. 360억이요? 네, 367억. 네. 네. 이렇게 그들도 당했.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정보 가지고 좀 투명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온 거는 좋다고 보지만 나 같으면 공매도 치고 싶은데 못 치네 지금은. 그 오늘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갖고 있던 공매도 안 되겠다. 에이 정리하자. 라고 해서 들어온 것도 있었을 거예요. 순수하게 매수로 봤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게 차트 보면은 뚫을 것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왔던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배 아파하겠죠. 아이고 하루만 참을 걸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한미반도체나 이 반도체 동향들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업황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쭉 달리는데 어차피 지금 그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되게 작은 숫자예요. 100억이라고 나온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곱하기 4 하게 되면 400억, 500억짜리가 어떻게 시총이 6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비싼 건 맞겠죠. 근데 이거를 그거마저도 안 나오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이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는 익스큐즈가 될지는 네. 그러니까 계속 부담됐던 밸류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네. 이제 또 도마 위에 오르겠죠. 저희 실적 이야기 시작하니까 아까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인텔리안 테크도 좀 네, 안 시간으로. 좋았다고 하셔서 제가 보니까 어닝 쇼크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도 예상치 대비해서 덜 나왔어요. 덜 나왔고요.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가 예, 영업 손실 15억. 그렇다 보니 이 종목도 시간외로 6%. 하락을 했죠. 네, 6% 하락을 했고. 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년에 우선은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에 올라오고 한데 이런 모멘텀이 다시 부각은 될 겁니다. 부각은 될 건데 이 3분기 실적 놓고 보면은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는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실적 빠진 거 감안해서요. 네. 네, 이 내용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증자 다 받고 응? 증자 한지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실적이라도 좀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주들한테 돈 다 손 벌려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망만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실적 이야기 시작하니까 진짜 채팅창에서 다들 그 애완들이 많으세요. 네. 지금 아까는 정주행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대차처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실적 좋아도 못 가고 실적 안 나와도 빠지고 너무 속상하다, 심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하죠. 그래서 뭐 다들, 이유 없이 네. 잔잔 발휘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아이고 진짜 울 수가 없어서 웃긴 하는데요.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지도 나갑시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표만 보게 되면 이번 주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네. 외국인들 1조 4천억 샀습니다. 코스닥도 사셨습니다. 이거 그런데 왜 안 가? 이게 외국인들은 이제 그 매수밖에 못 하는 거죠 지금요. 근데 공매도가 못 들어. 물론 이제 갖고 있던 종목들 팔면 되는데 그렇게 플레이를 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항상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이제 뭐 한국 주식이 좋아서 이 기업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걸 사야지 뭉텅뭉텅 샀던 기억이 별로 없이 항상 다 파생과 연계 아니면은 롱숏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요거는 싼 건 숏, 이거는 롱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 연계되어 있는데 지금 손을 묶어놨죠. 그러면 발로만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는 일단 외국인들 입장은 그럴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 지금 한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싸게 청산할 것들 이거 바라보면서 움직이는데 기관이 잘 도와줘요. 기관이 계속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싸게 정리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얄밉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누가 얄밉죠. 네. 그래서 얄미운 주체가 또 누구냐? 연기금이 올해 이번 주에 4천억을 팔았습니다. 네. 이게 부클로징 벌써 하려는 느낌이 나는 이런 생각들. 그 정도까지? 벌써 11월 달부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나? 연기금을 해지하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나오니까 또 구심점을 못 하고 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 같을 겁니다. 연기금도 이제 파생 안 되면서 이제 예전부터 나왔던 상황 쪽에서 이런 플레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정리해버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번 주는 그래도 그냥 그 액면으로만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샀고요. 네, 그리고 화학, 의약품 매수했고요. 이쪽은 또 공매도 많은 또 그들만의 맛집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쪽이죠. 뭐 이쪽 의약품 이런 쪽에 뭐 셀트리온부터 바이오 제약 쪽 그런 종목들 네. 그것도 청산 들어온 것 같고 전기전자 매수하는데 지금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들어오고 특히 연기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을 계속 매도하더라고요. 네.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 이사님? 리밸런싱일까요? 리밸런싱이요? 뭘까요? 네, 뭘까요? 아니면 네. 줄 수밖에 없으니까. 예? 줄 수밖에 없다? 없으니까 그런 걸까요? 준다고요? 다른 쪽을 그러니까 어차피 네. 뭐 해지나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네. 구조로 좀 매도가 나오는 네, 그런 구조적으로? 네, 구조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소식 나간 것도 많다 보니 네.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들이 사는 건 전기전자 매수 들어온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 좀 매수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게 보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금융주는 진짜 어느 순간부터 항상 이렇게 빨개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근데 그렇다고 뭐 주도를 하는 쪽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되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항상 이렇게 사고 있는 건지 뭔지 매매 동향에서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시세 보면은 막상 네, 막상 시세 보면은 시세를 까보면 뭐 왜 이래 이렇게 쳐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끝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매선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모처럼 많이 겹치네요. 붉은 것들이 우리 앵커님 옷처럼 이런 색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 하이브는 블럭들 돌아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거 제외. 네. 네. 무슨 말이에요? 왜 블록들이 들어와요? 넷마블 블럭들을
이 넷마블은 팔고 외국 기관이 가져간 거죠. 넷마블은 팔고. 네, 하이브 지분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잡힌다라는 정도.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뭐 좋아서 산 게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의외로 이제 크래프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쪽은 실적 잘 그나마 계속 역성장만 하다가 그러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비용이 지금 뭐 일회성인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비용을 부담했는 그것 때문에 위축됐는데 네. 올해 그대로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늘어나는 게 없다 보면 이제 요 정도 흐름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안착이 되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크래프톤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이사님도 오늘 게임주 이야기 준비하신 것 같던데 네. 보니까 일단 넥슨, 크래프톤 이쪽은 3분기 실적 괜찮은 것 같던데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적이 잘 나온 기업 안 나온 기업이 갈렸어요. 갈렸는데 여기에서 주가들이 같이 강했던 거는 코인베이스들이 있던 기업들, 뭐 컴투솔딩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주가들이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지스타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그런 요소까지 같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업종이나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식에서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해야지 주가 같은 경우가 레벨업이 되는지 주도주로 되거나 아니면 추세가 강화가 되는지는 게임주는 그거죠. 신작에 대해서 스케줄 네. 그 부분 신작이 제대로 좀 잘 발표돼서 히트를 쳐야 되는데 그런 게 부재예요. 실적만 돈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게임주는 당장 주도주의 형태는 갖출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작에 대해서 히트를 치는 걸 보여줘야죠. 근데 과거의 형태처럼 이게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똑같은 걸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 보니 우선은 뭐 이런 반등 나왔고 지스타 모멘텀 있으니 그 정도 즐기고 챙길 건 챙기자. 네. 그런 대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작 주시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지스타는 지스타가 그 국제 게임 전시회 이런 거죠. 네네. 그럼 거기서는 갑자기 왜 저를 지금 이 정도도 기대 안 하신 겁니까 저한테? 아니, 연합뉴스 TV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네. 아, 그러면 전 궁금한 게 그럼 어쨌든 신작에서 뭔가 모멘텀을 발견할 수 있는 걸 발견해내야 게임주는 앞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나 뭐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지스타에서 그런 힌트를 잡아낼 수 있나요? 제가 작년에는 갔습니다. 네, 지스타를. 아, 네, 맞다. 작년에는 갔었고. 다녀오셨었구나. 네, 올해는 안 갑니다. 아, 그랬어요? 안 갔는데 왜냐면 다녀오시면 좀 여쭤볼 수 있는데. 네, 그쵸? 작년에 갔을 때 별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게임쪽 관심 있으신 분이 거기 지스타를 간다고 해도 큰 어떤 힌트를 가져오시긴 좀 쉽진 않다. 작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작년에 안 보였어요. 우리 웅 이사는 무슨 게임 하세요? 저는 게임은 안 하고요. 예전에 맞고. 안 해요. 오. 저 스타크래프트를 엄청 했었습니다. 저는 카트라이더 매일 해요. 네, 엄청 그거 안 했으면 뭐 약간 서울대. 대학이 바뀌었었으면 했는데 환장해서 했었어요. 환장해서. 환장을 했어. 웬만큼 뭐 일반인들이랑 지금 해도 이길 정도. 오. 그 정도로. 스타크래프트를. 아직도 네. 단축키가 막 돌아다니죠.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한 번씩 붙으면 나가라더라고요. 이제 왜? 고인물 나가라. 옛날 그 방식 쓰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여러분 죄송해요. 게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게임 얘기 한번 시작하니까 저도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게임주에 대해서는 신작 기반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장 또 게임 하면 또 우리 민수 형이 네. 맞죠. 게임. 한 말씀 해주시죠. 잔잔발인데 뭐 게임 그런 걸 알고 예. 근데 이제 조금 바뀔 소지는 나와 보입니다. 네, 어떤 이게 부분이 크래프톤이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것도 물론 생각보다 잘 나왔던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개발할 게임 라인업을 보여줍니다. 네. 그중에 5쪽을 보여줬는데 저희가 얘기했듯이 크래프톤 하면은 그냥 총싸움 이거 배그 이걸로 그냥 끝나겠지라고 하는데 잘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배틀은 배틀인데 뭐 요즘 또 인기 있는 그 롤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배그는 알아요. 우리 큰 놈이 많이 했어 그거. 그걸로 LOL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예. 오. 리그 오브 레전드. 예. 롤.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거 설명할 때 그런 눈빛과 하지 마세요. 매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옐로 카드. 네. 그게 그러니까 약간 대결하는 쪽으로 이제 각종 마법소에서 대결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네, 그런 류의 게임들로 좀 바꾸려고 하는 것들, 네.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오는 것과 이번 지스타에는 NC 소프트가 4년 만인가 네. 5년 만에 들어옵니다. 아. 예, 왕이 들어오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4, 5년 동안은 안 들어왔었는데. 네. 거기 가서 뭐해? 그냥 리니지로 잘 뽑아먹. 예,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다가 네.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이제 역작이라고 하는 TL, 예, TL. 이거를 스로의 리버티. 또 영어 하면 그 인상 쓰냐 그 얘기하실 거죠? 저도 한 2, 3분 좀 쉬읍시다. 예. 계속 하세요. 네,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유저들을 좀 끌어모아야 되겠죠. 네. 근데 원래 이제 베타 서비스 할 때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와서 직접 해봐라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거기서 혹시나 반응이 조금 좀 나아진다고 하게 되면 변화의 여지가 나올까?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올해는 가보시죠. 그러네요. 다녀와 주세요. 가야 될까요? 네. 필요하면 뭐 가야죠. 아니면 사람을 보내거나. 좋습니다. 네. 파발마. 멋있다. 파발마. 예. 이사님. 봉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뭐 후기를 한번 들어보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게임주가 움직이는 것 쪽에서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또 과거의 영광을 차지할 듯이 발딱 써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어쨌거나 이게 보니까 K 증시, 한국 증시에서 딴 거 없어요. 이게 낚싯줄 들여놓고 네. 딴 거 없이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빠진 거, 뭐 한 60, 70% 고점 대비 7, 80% 빠졌으면 더 좋고. 네. 그러고서 이렇게 내리꽂다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기는 놈 언제 튈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낚싯대 들여놓고 몇 종목 이렇게 뭐 담아놓고 한번 기다려보는겨. 돌다 결국 튀잖아. 네. 내 그때 그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이제 게임주 한번 갈 때 안 됐나 얘기도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네이버하고 같은데요. 카카오도 이제 영상 한번 하자 이런 소리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이렇게 조금씩 담아놨으면은 뭐 이유는 모르고 그냥 올라왔을 거 아닌가. 했지? 그랬지? 캣째. 네. 근데 이게 지금 게임주가 움직이는 것 쪽에 또 한 축이 네. 그 예전에 P2E라고 예, 죄송합니다 소장님. 네, 그런 쪽에 나오면서 이제 이 가상화폐 움직임과 같이 연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모습으로 가지 않나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들은 게임 쪽으로도 붙고 지금 STO라고 하는 이쪽도 붙고 거래소 쪽 종목들도 붙고 이게 약간 지금 이쪽 저쪽 많이 붙어 있네요. 예, 그래서 호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조금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계속 보유해서 얼마에 팔아야지 이거보다 그런 거 있죠. 그냥 오늘 할 거 없는데 좀 적정한 자리에 왔다 그러면 잔잔바리 이상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 날 잔잔바리 채널이 탄생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어가면 참 좋은다는데. 자 이제 뭐 위클리 리포트는 끝났고. 네. 자 우리 웅이사 네. 한번 우리 또 웅이사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그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요즘 금요일 날 그 귀여운 동생은 뭐 하시는 분이야 이러고 하길래 그래. 네. 오늘도 한번 뭔가 좀 쏟아나 보세요. 뭐 고충이 될건 고충. 인사이트가 될건 아니면 팔자 고칠 수 있는 두 개 요거 아까 일부에 한번 시도하셨던 거거든요. 제가 얼마 두 안 번째 돼. 시도. 잔잔바리 채널에서 공개? 지금 안 돼요. 존재하지도 않는 채널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는 거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엄동설 안에 이 진짜 나가면 개고생할 것 같은 이 장에서도 네. 담아놓고 기다릴만. 그렇죠. 얘기해야죠.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얘기하죠. 예. 남자가 저런 게 있어야지. 얘기하죠, 네. 그래. 안 이게 되는데. 딱히 시장이 녹록치 않잖아요. 녹록지 그럼요, 않죠. 네. 예전에 뭐 패턴들도 안 먹히고 그다음에 수급은 다 비어 있고 비어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실적 안 나온 쪽 중에서 빠져 있는 쪽을 계속 보는 거죠. 네, 하나하나씩. 실적 안 나오는 거 중에 빠져 있는 거. 네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스스로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죠. 찾아봐라. 거기에 네. 답이 있다. 그러려면 내가 뭐 하려고 그 불금 저녁에 코리안 시리즈도 하는 날 네. 2시간 갔다가 여기 기다렸다가 지금 찾아보라고? 네. 전에 얘기 많이 했어요. 업종 얘기 다 했었고, 네. 내년 달라진 거면 OLED 있겠고, OLED? 네. 얘기하고 지난번 하셨고. 예, 예. OLED OLED.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네. 오. 일반적인 거 말고, 전장용, 네, 전장용. 그 중에서 증설한 기업들 그런 쪽- 자화전자. 아우. 네, 그렇습니다. 그냥 봉숭아 내지 채송아야 툭 건드리면 네, 네. 터져. 네, 그런 기업들이 달라질 것 같으니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미리 증설했는데 이제 공장 가동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리 증설했는데 공장 가동. 캠트로닉스. 어우, 나는 오늘 밥값 했네. 다 하셨습니다. 2개 끄집어냈네. 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PD님이 이제 얼마나 어그로를 끄는 썸네일을 달아주느냐 여기에 아니, 달려. 이걸 삭제시킬 겁니다. 나만 봐야지. 그러면 되나요? 아, 아이고. 그래서 또 이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나 인보맥스 라이브는 또 복습할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 또 저희 나온 영상 중에서 다시 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아니 네, 마지막으로 생각도 또 드네요. 노파심. 네, 이러다가 파도 진짜 나도 채널 돌릴 때마다 파도 뭔 파도 뭐 그런데 혹시 이 카드 또 HBM 그러다가 이것도 파도 짱 나는 거 아니에요? 아, 너? 저는 결론만 말씀. Never?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이게 구조로 이미 달라요. 하이닉스 10조 캐펙스 여기에서 비슷하게 뭐 올해 한 6조에서 8조 이 정도에서 얼마 늘지는 않았지만은 비중 자체가 HBM 단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no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